주어진 불 함수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드물어 간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F1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함수 F1의 보수 F1 바를 구하라. 그러면 양변의 보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양변의 보수를 취하면 좌변은 F1 바가 되고 우변의 전체 보수를 취한 다음에 등호로 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등호로 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각각의 항에 바를 취하고 각각의 항에 바를 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화는 AND로 변환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등호로 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얘에 대해서 등호로 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x바는 x로, y는 y바로, z바는 z로, AND는 OR로 변환이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대해서 등호로 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x바는 x로, y바는 y로, z는 z바로, AND는 OR로. 그래서 어떤 주어진 함수 f의 보수를 구해라. 가장 쉬운 방법은 양변의 보수를 취해서 등호로 간의 정리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 보시고요. 그러나 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보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예제로 주어진 함수 f1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f1 바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듀얼을 구한 다음에 각 변수의 각 문자의 보수를 취하면 되겠다. 그래서 f1의 듀얼식을 구하면 듀얼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AND는 OR로, OR는 AND로,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듀얼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두 개의 항이 OR로 결합됐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먼저 듀얼식을 구하면 AND는 OR로, AND는 OR로, 그 다음에 OR는 AND로. 그러면 F1에 대한 듀얼식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변수의 보수를 취한다. X바는 X로, Y는 Y바로, Z바는 Z로, X바는 X로, Y바는 Y로, Z는 Z바로. 이와 같이 기계적으로 각 변수에 대해서 보수를 취해준 최종식, 이 식이 바로 주어진 함수에 대한 보수식, 컴플리먼트 식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전 페이지의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등호로 간의 정리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듀얼식을 구한 다음에 듀얼식으로부터 각 변수의 보수를 취하는 방법이 오히려 함수의 보수를 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데 함수를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기호하고 어떤 숫자 몇 번째 입력이냐, 그 다음에 기호와 숫자를 가지고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캐노니컬 폼을 이용하는 건데, 캐노니컬 폼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캐노니컬 폼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sum of minterm, 민텀들의 어떤 합, sum은 합의 의미를 갖죠. 민텀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maxterm들의 프로덕트는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캐노니컬 폼은 뭐냐, 민텀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 또는 maxterm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한다. 그러면 합 곱의 의미는 알겠는데 민텀하고 맥스텀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민텀하고 맥스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력 변수가 두 개인 경우, 그래서 여기가 입력이 되겠죠. 입력,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두 개다. 그러면 입력 변수 x,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입력은 모두 몇 가지가 되겠어요? 입력의 개수가 두 개니까 2의 2승. 그래서 네 가지 입력이 존재하죠. 즉 00일 때랑 01일 때랑 101일 때랑 11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텀이 뭐냐면 모든 변수를 AND로 결합하여 결과가 1이 나오게 하는 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 영역에 대해서 AND로 결합해서 1이 나오게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해서 AND로 결합해서 1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x의 바, y의 바를 AND 하면 되겠죠? 그럼 이 x, y, 00을 집어넣으면 0의 바니까 1, 또 0의 바니까 1, 1, 그러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입력 00에 대해서 민텀은 뭐냐? x바, y바로 표현하면 되겠다. 0일에 대해서 민텀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는 x바, y 이렇게 표현하면 x, y의 값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최종 결과는 1이 되겠죠. 10에 대해서는 x, y바. 자, 11에 대해서는 x,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 y바 민텀들을 살펴보니까 여기 00에 대해서는 x바, y바 01에 대해서는 x바, y 10에 대해서는 x, y바 11에 대해서는 x, y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복잡하다. 간단히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바, y바는 민텀 제로 번째 민텀, 그 다음에 x바, y는 첫 번째 민텀, 그 다음에 xy바는 두 번째 민텀, xy는 세 번째 민텀의 의미로 m 스몰, m0, m1, m2, m3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텀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텀이 뭐냐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모든 입력 변수로 표현을 할 텐데 그들을 곱해서 1이 나오게 하는 항. 즉 0일 때는 x바, 1일 때는 바를 붙이지 않고 AND로 결합한 항. 이게 민텀이다. 그래서 m0는 스몰 m0는 입력이 00인, m1은 입력이 01, m2는 입력이 10, m3는 입력이 11. 결국에 주어진 입력을 순서대로 적었을 때 얘네들을 10진수로 변환한 값이 요 민텀의 인덱스 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텀은 뭐냐? 맥스텀은 5화로 결합해서 0을 나오게 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 00에 대해서 0이 나오게 하려면 5화로 결합해서 0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x, 5와 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0일에 대해서 5화로 결합해서 0을 출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x, 5와 y 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10에 대해서 5화로 결합해서 0이 나오게 하려면 x바, 5와 y 11에 대해서는 x바, 5와 y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민텀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 맥스텀에 대해서는 대문자 m을 사용합니다. 대문자 m을 사용하는데 x, 와 y를 제로 번째 맥스텀, x, y바를 첫 번째 맥스텀, x바 y를 두 번째 맥스텀, x바 5와 y바를 세 번째 맥스텀 이라고 간단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텀과 맥스텀을 비교를 해보면 즉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민텀의 인덱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x바 y바가 몇 번째 민텀이냐를 어떻게 구하냐면 x바 y 바가 붙은 거는 0으로, 그 다음에 바가 안 붙은 걸 1로 표시를 한 다음에 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맥스텀의 경우에는 이 민텀의 인덱스를 어떻게 구하냐면 바가 취해진 것을 1로 생각하고 바가 안 취해진 걸 0으로 생각을 하면 민텀의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텀과 맥스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바 y바 x바 y하고 x5와 y바 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x바 y는 0, 1이니까 첫 번째 민텀이고, x5와 y바는 바가 붙은 거를 1로 생각하면 되니까 첫 번째 맥스텀이 되겠습니다. 얘랑 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먼저 M1의 바를 구해 보겠습니다. M1은 x바 y죠. x, y인데 양변 보수를 취해보죠. 즉 M한 바는 뭐예요? x바 y의 전체 바는 드물어난 정리 이용하면 각각의 바, x바는 x로, y는 y바로, and는 5화로. 결국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즉 M 맥스텀, 첫 번째 맥스텀하고 똑같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얘랑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민텀의 보수를 취해보면 맥스텀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텀의 보수를 취하면 맥스텀이 해당되는 인덱스는 똑같고요. 즉 M 안의 바는 대문자 M 1의 1과 같다. 그래서 민텀과 맥스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인덱스가 같은 민텀과 맥스텀의 관계는 서로 보수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변수가 3개인 경우를 살펴보죠. 입력 변수가 네, 미안합니다. 입력 변수가 3개인 경우는 입력 변수가 n이 3, 입력 변수의 개수가 3이면 전체 입력의 조합수는 2의 n승, 즉 2의 3승, 즉 8. 그래서 모든 입력의 조합수는 8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민텀의 개수도 8개가 되겠죠. 그래서 M0부터 M7까지, 스몰 M0부터 스몰 M7까지, 맥스텀도 역시 라지 M0부터 라지 M7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민텀, 세 번째 입력에 대한 세 번째 민텀과 세 번째 맥스텀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민텀은 AND로 결합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x바 0은 바를 취해주고 1은 그대로 적어주면 x바 y z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바가 있는 거는 0, 바가 취해지지 않는 걸 1을 취해주면 민텀의 인덱스는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맥스텀의 경우에는 5화로 결합해서 0을 출력하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와 y 바, 5와 z 바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011에 대한 맥스텀은 x, 5와 y 바, 5와 z 바가 되겠습니다. 얘는 몇 번째 맥스텀의 인덱스가 되겠죠? 민텀의 인덱스는 보수가 취해진 것을 0, 보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1로 생각한 다음에 10진수로 변환하면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고, 맥스텀의 경우에는 거꾸로 보수가 안 취해진 것을 0, 보수가 취해진 것을 1로 생각하면
세 번째 맥스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텀과 맥스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로 번째 민텀하고 네 번째 민텀을 OR로 한번 결합해보고, 그 다음에 제로 번째 맥스텀하고 네 번째 맥스텀을 AND로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로는 트루스 테이블 진리표를 이용해서 먼저 M0는 자, 제로 번째 민텀을 입력 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바, Y바, Z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민텀은 어떻게 되겠어요? X, Y바, Z바가 되겠죠. 자, 제로 번째 맥스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맥스텀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 번째 맥스텀의 경우는 입력이 000으로 들어오니까 X, O와 Y와 Z 이렇게 되겠고, M4는 100이 들어오니까 X바, O와 Y, O와 Z가 입력으로 들어오겠네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M0가 의미하는 게 뭐냐? 모든 입력에 대해서 그 제로 번째 입력에 대해서만 1을 출력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을 출력하는 게 되겠죠. M4는 네 번째 입력, 제로 번째 입력,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 네 번째 입력 변수가 3개인 경우에는 0부터 7번째 입력까지 모두 8가지 입력이 들어오는데, M4는 뭐냐? 입력의 네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OR로 결합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 번째 입력하고 네 번째 입력에서 1을 출력하는구나. 그러니까 얘의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제로 번째 입력하고 네 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하는구나,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맥스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로 번째 맥스텀의 의미는 뭐냐? 제로 번째 맥스텀의 의미는 제로 번째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그러면 네 번째 맥스텀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 번째 입력에서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따라서 얘를 AND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ND 하면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을 출력하니까 맥스텀, 제로 번째 맥스텀하고 네 번째 맥스텀을 AND로 결합하면 제로 번째 입력하고 네 번째 입력에서 0을 출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의 의미가 뭐라고요? 민텀을 OR로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해당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M0와 M4, 스몰 M0와 스몰 M4 그러면 제로 번째 입력하고 네 번째 입력해서 1을 출력한다. 입력의 시퀀스, 입력의 순서는 이와 같이 정해져 있고, 스몰 M0와 그러니까 민텀을 OR로 결합하면 해당 입력에 대해서만 1을 출력한다. 자, 그 다음에 맥스텀을 AND로 결합하면 해당 입력에서만 0을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텀을 OR로 결합한 거를 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0번째 입력하고 네 번째 민텀들의 합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M0 대문자, 그러니까 맥스텀 제로 번째 맥스텀하고 네 번째 맥스텀의 곱이다. 이거를 간단히 제로 번째, 네 번째 맥스텀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캐노니컬 폼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합니다. sum of 민텀들의 합의 개념, 그 다음에 맥스텀들의 곱의 개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0번째, 네 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한다. 0번째, 네 번째 입력에 대해서는 1을 출력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0번째, 4번째를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는 0을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곧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민텀하고 맥스텀의 관계는 sum of 민텀하고 product of 맥스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로 번째 입력하고 네 번째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라고 그랬죠. 제로 번째, 네 번째 입력에 대해서만 0을 출력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1을 출력한다. 자, 1, 2, 3, 5, 6, 7번째 1을 출력한다. 이건 곧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민텀으로 시그마 1, 2, 3, 5, 6, 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product of maxterm하고 sum of minterm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f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f1은 truth table로 진리표로 표현하면 이렇다. f1에 대한 함수식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이를 출력하는 입력항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f1은 x바, y바, z, o와 x, y바, z바, o와 x, y, z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얘는 몇 번째 민텀이에요? 001이니까 첫 번째 민텀. 얘는 100이니까 네 번째 민텀. 얘는 111이니까 일곱 번째 민텀이 되겠어요. 따라서 기호와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147번째 민텀의 합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자, F1 반은 그러면 이 진리표로부터 F1 반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F1이라는 얘기는 이 식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이런 입력일 때 1을 출력한다는 거죠. 그럼 F1 반은 뭐예요? 1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0을 출력한다. 언제 0을 출력해요? 이런 경우에 0을 출력하죠. 그래서 F1 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F1에 대한 함수식을 구할 때는 1에 관심이 있고, 자, 그 다음에 F1 바에 대한 함수식을 구할 때는 0을 구하는 요 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1 바, 좌변이 F1 바니까 언제 0을 출력합니까? X바, Y바, Z바일 때. 또는 언제 0을 출력해요? X바, Y, Z바일 때. 또는 X바, Y, Z일 때. 또는 X, Y바, Z일 때. 또는 X, Y, Z바일 때 0을 출력하죠. 자, F1바는 따라서 얘는 뭐예요? 제로 번째 민텀. 얘는 두 번째 민텀. 얘는 세 번째 민텀. 얘는 다섯 번째, 얘는 여섯 번째 민텀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F1에 대한 함수식, F1 바에 대한 함수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먼저 구한 요 F1에 대해서 양변 보수를 취해주겠습니다. 양변 보수를 취해주면 결국 얘에 대해서 보수를 취해주죠. 얘에 대한 보수를 취해주면 드모로나 정리에 의해서 각각의 바, M1바, M4바, N7바가 되고 이 5화는 end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민텀의 바는 뭐라고 됐어요? 맥스텀이라고 그랬죠. 스몰 m 첫 번째 민텀의 바는 첫 번째 맥스텀, 네 번째 민텀의 바는 네 번째 맥스텀. 민텀의 보수를 취하면 맥스텀이 된다. 일곱 번째 민텀의 바는 일곱 번째 맥스텀. 즉 맥스텀의 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걸 기호와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맥스텀의 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F1을 구해보면 양변의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얘의 보수를 보수를 취해주면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바 5화는 어떻게? end로 바뀌면 된다. 얘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민텀의 바는 맥스텀이므로
맥섬 0번째, 2번째, 3번째, 5번째, 6번째 맥스텀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결국 F1은 간단히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이 4개의 식으로부터 뭐를 알 수 있는 F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1은 이건데 F1은 얘인데 결국 요 식으로부터 얘랑 똑같은 거죠. 즉 F1은 이렇다.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항에 대해서 2를 출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0, 2, 3, 5, 6번째 나머지에 대해서는 0을 출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F1 바에 대한 식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F1 바는 이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F1 바는 147번째에 대해서 147번째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그래서 F1 바는 이때 2를 출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해보죠. F1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147번째에 대해서 1을 출력한다. 그 얘기는 나머지 항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g가 주어졌을 때 얘를 캐노니컬 폼으로 표현하시오. g는 0번째 입력 1, 2, 3 입력 변수가 3개니까 모두 8가지 입력이 존재하는데 0번째, 네 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하죠. 따라서 g는 간단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얘기는 곧 뭐랑 같아요? 이 얘기는 뭐랑 같아요? 먼저 이 식의 의미는 0번째, 네 번째 입력에 대해서 2를 출력한다. 민텀의 합이니까. 얘는 뭐예요? 1, 2, 3, 5, 6, 7번째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G바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um of minterm 형태의 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sum of minterm이라고 하면은 5와 형태로 결합이 될 텐데 이 각각의 항들이 입력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텀하고 맥스텀의 공통점은 뭐냐면 민텀이든 맥스텀이든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항은. 그런데 이 주어진 식을 살펴보면 여기는 입력 변수 B하고 C가 빠져 있고 여기는 입력 변수 A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B, 바, C에서 얘를 입력 변수 A를 포함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뭐를 AND를 해주면 되냐면 2를 AND 하면 되겠죠. B, 바, C에다 2를 AND 하면 되겠다. 그러면 2를 AND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입력 변수 A를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A, O와 A 바를 AND 해주면 A와 A 바는 결론적으로 2라고 똑같으니까 얘를 AND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어떤 항에 입력 변수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그 항에 빠져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A와 A 바를 AND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B바 C 항에서 A가 필요하다. 그러면 A5와 A 바를 AND 해주면 된다. 여기는 이 항에는 뭐가 빠져 있죠? 입력 변수 B하고 C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B를 포함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5와 B 바를 AND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얘는 입력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입력 변수 C가 빠져 있죠. 그래서 입력 변수 C를 추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5와 C 바를
AND 연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모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둘, 넷, 6개의 항인데 여기서 중복된 항을 빼면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XO와 X는 뭐니까 같은 걸 O와 해봤자 X니까 중복된 거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7번째 민텀, 얘는 6번째 민텀, 얘는 5번째 민텀, 얘는 4번째 민텀, 얘는 첫 번째 민텀, 얘는 5번째 민텀. 결국 여기 중복된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얘 하나를 빼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7번째 민텀, 6번째, 5번째, 4번째, 첫 번째 민텀. 그래서 M76541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민텀일 경우에 2를 출력한다 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썸오브 민텀으로 변환하는 방법 어떻게? 빠져있는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빠져있는 변수를, 누락된 변수는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누락된 변수를 x라고 하면 xO와 xbar을 AND 해 줌으로써 변수를 각각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리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입력 변수가 3개니까 입력 변수 3개에 대해서 모든 입력을 적어주고 언제 1을 출력하죠? A가 이 식의 의미가 뭐예요? F는 언제 1을 출력하죠? 항이 F에 대한 수식에 포함되는 항이 2개니까 첫 번째 A가 1이면 F는 1을 출력합니다. 따라서 A가 1이면 F는 1을 출력합니다. A가 1이면 F는 1을 출력하죠. 두 번째, A가 1일 때 1을 출력한다. F는 1을 출력한다. 어느 경우에?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두 번째는 F는 언제 1을 출력해요? BC가 얼마일 때? BC가 각각 0, 1일 때. BC가 0일일 때는 언제예요? 이때. BC가 0일일 때, 이때. 따라서 F는 언제 1을 출력하면 몇 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합니까? 0, 1, 2, 3, 4, 5, 6, 7, 1, 4, 5, 6, 7번째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F는 2를 출력합니다. 다시 M1, M4, M5, M6, M7이 5화로 결합됐을 때에 2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방법은 수식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거. 두 번째는 진리표를 이용해서 간단히 구하는 방법,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스텀으로 변환하는 방법, 맥스텀의 곱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식 F가 주어졌는데요. 맥스텀으로 변환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맥스텀의 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D로 결합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AND로 결합하는데 각각은 맥스텀이다. 이 각각의 항은 맥스텀의 AND로 결합됐다. AND로. 근데 이들 각각의 항은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해야 된다. 자, 먼저 여기는 프로덕트의 형태가 아니라 합의 형태로 되어 있죠. 자, 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곱의 형태로 먼저 변환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합의 형태를 곱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 배운 법칙 아시죠? XO와 YZ. 얘는 배운 법칙인데 합의 형태잖아요. 얘를 곱의 형태로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배운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XO와 Y, 그 다음에 XO와 Z. 이와 같이 배운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합의 형태를 곱의 형태로 바꾸자. A와 B바, A와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바에서 얘는 맥스텀이 아니죠. 이 각각의 맥스텀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입력 변수가 빠졌어요? C가 빠졌죠. C가 빠졌죠. 그러면 C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0을 오화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변수 x에다가 0을 오화해도 그 결과는 x이기 때문이죠. 자, 0에다가 C에 대한 함수식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하고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빠진 변수가 C니까 C 바 얘도 역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A, O와 B 바 O와 변수가 누락된 변수 C 바를 O화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C가 빠졌으니까 C 바를 O화를 해주고 여기는 B가 빠졌죠? 그러니까 B 바를 O화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맥스텀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또 배분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를 하나로 보자. 얘를 하나로 보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얘를 하나로 보면 얘랑 C하고 C 바가 결합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배분 법칙 적용하면 이렇게 배분 법칙 적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배분 법칙 적용하면 A와 B바 O와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분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바 O와 C 바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와 C, O와 B 이렇게 적용시키면 A와 C, O와 B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로 ABC 순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는 몇 번째 맥스텀이 되겠어요? 바가 붙은 게 맥스텀의 경우는 바가 붙은 게 인덱스니까 얘는 두 번째 맥스텀, 얘는 세 번째 맥스텀, 얘는 0번째 맥스텀, 얘는 두 번째 맥스텀이네요. 두 번째 맥스텀이 중복되니까 하나를 빼줘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어떤 변수를 AND를 하는데 x하고 x 같은 거를 AND 해봤자 x니까 하나는 없어져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맥스텀, 세 번째 맥스텀, 제로 번째 맥스텀이 곱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제로 번째 맥스텀이 곱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맥스텀,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법칙은 뭐냐면 배분 법칙을 이용해서 곱의 형태를 합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누락된 변수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누락된 변수랑 변수가 x라고 하면 x하고 x바를 곱한 것을 5화로 결합시켜주면 결합시켜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합시켜준 다음에 5화로 결합된 요런 항을 하나로 보고 다시 또 배분 법칙을 적용시켜주면 우리가 맥스텀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리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는 법은 내가 설명을 했고 이 F를 딱 보면 몇 번째? 0번째, 1, 2, 3번째, 0번째, 2번째, 3번째 항에 대해서 0을 출력하니까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은 몇 번째 0을 출력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표현식이죠. 따라서 F는 이렇게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대해서 맥스텀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을 출력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F는 1, 4, 5, 6, 7번째 1을 출력한다. 즉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sum of minterm하고 product of maxterm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구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새로운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는 언제 1이죠? xy가 11일 때, xy가 11일 때 1이네요. xy가 11일 때 1이다. 또 언제 1이에요? xz가 0, 1일 때. xz가 0일일 때 언제예요? 여기네요. xz가 0일일 때. xz가 0일일 때 1을 추적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입력,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즉, 1, 3, 6, 7번째. 1, 3, 6, 7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을 출력합니다. 1을 출력합니다. 언제 0을 출력해요? 0, 2, 4, 5. 0, 2, 4, 5번째 입력에 대해서만 0을 출력합니다. 어떤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은 이제 이미 구했고, 이 식으로부터 풀어서 한번 써봅시다. sum of minterm 변식, product of maxterm 변식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회로도로 한번 그려봤어요. 얘를 회로도로 그리면 4개, 이와 같은 4개의 입력이 5화로 결합된 형태, 즉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 자, 얘네들은 역시 4개의 입력이 AND로 결합된 형태, 5화로 결합된 형태, AND로 결합된 형태. 그 다음에 각각의 항은 AND로, 각각의 항은 AND로, 4개의 AND로 결합된 항, 각각의 항은 5화로 결합된 항, 4개의 5화로 결합된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sum of minterm, product of maxterm으로 표현된 식을 회로도로 구현하면 이와 같은 2단, 2스테이지, first stage, 2스테이지 회로로 구현할 수 있다. first stage, 2스테이지, 2스테이지, 즉 2단 논리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sum of minterm 표현식은 AND, OR 구조를 갖는다. sum of minterm 표현식은 AND, OR 구조를 갖는다. 자, sum of minterm 표현식은 이와 같이 AND, OR 회로 형태로 구현이 된다. 그 다음에 product of maxterm의 회로도는 AND, OR가 아니라 OR, AND 형태의 2스테이지 회로로 구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캐노니컬 폼은 뭐라고요? 두 가지죠. 캐노니컬 폼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시그마,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하는 것. 또는 product of maxterm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 이게 캐노니컬 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렇게 민텀들의 합의 형태로, 얘는 maxterm들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캐노니컬 폼에 비해서 또 다른 형태, 스탠다드 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탠다드 폼은 뭐냐면 sum of product of 또는 product of sum 표현식이다. 그러니까 sum of product 표현식, 그 다음에 product of sum 표현식. 그래서 캐노니컬 폼하고 구분하게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민텀, 맥스텀. 민텀, 맥스텀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입력 변수가 3개일 경우에 입력 변수가 3개라고 가정할 때
즉 f가 x, y, z의 함수라고 했을 때 sum of product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 얘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경우 x, o와 y, z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덕트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프로덕트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력 변수의 곱의 형태가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덕트의 얘는 뭐가 되겠어요? 프로덕트는 XY, XY바 이런 것도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텀도 하나의 프로덕트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프로덕트의 서브셋, 즉 부분집합이 민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브 썸의 얘는 뭐가 되겠냐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썸들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x와 y바 또는 y, o와 z 프로덕트들의 곱의 형태다. 썸들의 곱의 형태다. 자, 그럼 썸은 어떻게 정의가 되겠어요? 썸은 프로덕트를 정의했고 썸은 합의 형태다. 그러니까 x와 y 바 또는 y, 오와 z 이런 것들이 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썸하고 맥스텀의 관계는 썸의 서브셋이 맥스텀이다. 자, 민텀하고 맥스텀은 반드시 입력 변수를 모두 포함을 해야 된다. 여기 예를 들었죠? sum of product 형태는 이런 형태가 sum of product 형태다. 자, product of sum의 형태는 sum은 입력 변수를 모두 포함해도 좋고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 입력 변수를 모두 포함 안 해도 된다. 뭐 맥섬도 하나의 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탠다드 폼은 캐노니컬 폼에 더 확장된 개념이다. 캐노니컬 폼은 민텀들의 썸으로 표현되거나 맥스텀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스탠다드 폼은 반드시 민텀일 필요는 없다. 그냥 곱한 것의 합의 형태면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맥스텀일 필요는 없다. 맥스텀이어도 좋지만 썸들의 곱의 형태인데 이 썸은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폼을 정리를 하면 sum of product 또는 product of sum 표현식이 스탠다드 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폼이 아닌 경우, 즉 넌 스탠다드 폼은 뭐냐? 넌 스탠다드 폼은 뭐냐면 sum of product의 형태하고 product of sum 표현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넌 스탠다드 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넌 스탠다드 폼이에요. 얘는 sum of product 형태네요. 얘도 sum of product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sum of product 형태하고 sum of product 형태가 곱의 형태로 이같이 믹스돼서 혼합돼서 나타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탠다드 폼으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를 넌 스탠다드 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얘를 배분 법칙을 적용하면 이와 같이 sum of product 입력 변수가 어떤 함수 f가 예를 들어서 입력 a, b, c, d의 함수다. 그럴 경우에는 이같이 sum of product 표현식으로 변환이 스탠다드 폼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얘는 뭐냐면 스탠다드 폼이면서 캐노니컬 폼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입력 변수 a, b, c, d를 모두 포함하고 각 항이 입력 변수 a, b, c, d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얘는 캐노니컬 폼, 즉 sum of minterm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스탠다드 폼, 즉 sum of product 형태이기도 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